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해주부TV입니다. 오늘은 양자 컴퓨터 유망주 탑5의 폭락 이유와 주식 전망, 아이온큐 시스큐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월 27일날 미국 주식이 여러가지 이유로 하락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미국 제조업의 구매자 관리 지수가 50 밑으로 나와서 경기가 축소된다, 이러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실제적인 지표를 확인해 봤더니 51.6이었어요. 결국 이 구매자 관리 지수로 인한 하락은 실제적인 원인으로 보긴 어렵다. 다음의 원인이 엔비디아 실적, 기술주의 실적 우려였다.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39조를 벌었어요. 39조. 근데 예측은 38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측보다 1조를 더 벌어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경기 기술주 AI의 대호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시장이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생각하는 것은 이번 폭락을 무시하자. 폭락은 무시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투자하는데 특별히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는 가속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온큐가 16%가 급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시가총액이 5조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온큐는 이온 트랩 양자 컴퓨터로서 계속해서 주식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2028년도까지 이제 1024개짜리 알고리즘 큐비트 양자 컴퓨터를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한 여기에 컴퓨터 정확도가 99.999%로 굉장히 높은 컴퓨터를, 정확도 높은 컴퓨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온큐의 주식이 앞으로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64큐비트 이 칩을 언제 발표를 할지 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칩에 대해서 당장 발표를 하지 않았고, 뭐 HVX라고 해서 초고진공 어떤 이온 트랩 챔버 이런 거를 먼저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어요. 얘를 먼저 발표를 했으면 좀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적 발표 때는 나쁘지 않았다. 매출을 이제 1200억 정도가 이제 120억 정도가 나온 거죠. 근데 예측이 이제 10밀리언이었어요. 10밀리언이었으니까 일단 예측보다는 높게 나왔는데 제가 아이온큐에 좀 많은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계속 우상향하는 걸 봤는데 이번에 이제 실적이 조금 전분기 대비해서 낮은 실적을 기록함으로써 조금 아쉬웠다. 계속해서 성장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게 기관 투자자들이 이거를 좀 매도를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2024년도 4분기 때 최고로 많이 지금 지분을 늘렸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그래서 그 기관 투자자들이 엄청 지분을 눌리면서 아이온큐 주식이 폭등했는데 이번에 좀 이제 차익 실현을 좀 하면서 매도를 많이 해서 이 아이온큐 주식이 계속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관과 이제 개인의 손바꿈을 일어나나 이런 거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 아이온큐 주식의 가격이 좀 내려가고 있지만 어떤 손절 라인을 정해가지고 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AI 시대와 양자 컴퓨터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때 아이온큐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서 우리에게 커다란 수익을 안겨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리제티도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전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제 8달러까지 내려왔는데 여기도 앞으로 주식은 계속해서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 조정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초전도체 방식의 양자 컴퓨터 기업으로서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앙카3 칩이 이제 곧 나오죠. 84큐비트짜리 시스템이고요. 근데 이제 정확도가 저기 아이온큐보다는 조금 낮은 99.5%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고 역시 파워가 굉장히 낮아요. 전력 소모율이 무려 80배나 낮은 전력 소모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GPU랑 같이 이제 양자 컴퓨터가 사용될 거라는 것을 저는 거의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까지 108큐비트짜리 칩이 나오는데 그 칩은 99.999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온큐랑 거의 비슷한 기술력을 2025년도 끝날 때까지 확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격적 경쟁 구도로 가고 있다. 2030년도까지 이제 1조 이상의 이제 퍼블릭 섹터에서 양자 컴퓨터 수익을 창출하겠다. 2030년도까지 15조를 양자 컴퓨터로 수익 창출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안타까웠던 것은 지금 실적은 그거를 증명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계속 우하향하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버롤 컨센서스 같은 건 스트롱 바이 모두가 이제 좀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목표가는 9달러까지 이제 다운사이드로 보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 리제티 컴퓨터는 그런 8달러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 봤을 때는 조금 어떤 조정 라인을 잡아가지고 뭐 이평선인가 지평선인가 그거 그려가지고 딱 잡아서 접근하고, 손절 라인 밑으로 내려가면은 손절하고. 그런데 기관 투자자들이 어디까지 수익을 실현할지는 모른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빅테크들이. 그런 관점에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손절 라인을 가지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은 리제티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겠다. 다음으로는 D-Wave 컴퓨팅 5.56달러,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왔죠. 또 10달러에서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매도세가 강하다. 주식시장이 좋은 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세가 강하다고 보고 있고, 여기는 어닐링 방식의 양자 컴퓨터로서 은근히 가장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큐비트짜리 양자 컴퓨터 개발하고 있고, 뭐 도코모나 마스터카드나 아니면 로카리 마틴 같은 다양한 기업들과 협업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컴퓨터 숫자 자체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인 제한적인 어닐링 방식 양자 컴퓨터에서 당장 이게 돈을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메리트가 있는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 통해서 결국은 이제 머신러닝 이런 쪽의 접근 방식을 해서 생성형 AI를 가장 빠르게 도입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0조의 양자 컴퓨터 시장이 열리면은 게이트 모델과 어닐링 방식에서 D-Wave가 굉장히 많이 돈을 가져가겠다. 한 300조까지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고, 미드텀을 봐서는 50조까지 이제 그런 기업이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 2조, 5조는 3년 이내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로스 부킹이 지금 128% 정도 늘어났고, 그래서 이런 추세는 좋다 생각해요. 부킹은 무조건 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수익도 늘어야 되고, 캐시 포지션 당연히 늘어야 되고. 그래서 조금 어널리스트들도 좀 좋게 평가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가 좀 높게 나오고 있다. D-Wave 퀀텀 같은 경우는 거의 7.333달러까지는 이제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이제 저가 매수가 또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이렇게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기업은 퀀텀 컴퓨팅입니다. 퀀텀 컴퓨팅, 여기도 이제 주식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지만은 광합 방식의 양자 컴퓨터로서 앞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는 11,000큐비트라고 해서 큐비트 숫자 제일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들 중에서. 그리고 소비 전력이 50W밖에 안 돼요. 그럼 바로 자율주행 생각나죠? 자율주행과 머신러닝, AI 이런 거. 이런 기업인데, 문제는 여기가 이제 수익이 창출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 1800억짜리 수익을 이번 연도에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실적 발표가 어떻게 이어질지가 좀 관건이긴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연구 기관들에서 뭐 여러 가지 칩을 좀 주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억도 안 되는 매출을 내고 있어서 거의 사기 스캠 기업에 가까운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연도에 1800억 얘기를 했으니까 분기마다 400억씩 찍히는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목표 주가를 사실상 상징하는 게 의미가 없고, 오로지 기술력과 미래 가능성만 이제 보는 기업인데, 여기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할 수가 있겠다.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트레이딩 관점도. 다음으로 말씀드릴 기업은 시스큐, 나스닥에 상장된 시스큐, AI 양자 컴퓨터 보안칩, 이렇게 양자 보안칩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도 주식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죠. 한 3조까지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3천억 지금 이제 간신히 자리 지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격적인 양자 보안의 시대가 금방 열릴 거라 봐요. 그래서 뭐 10,000큐비트짜리도 이제 곧 나오고 있고, 뭐 지금 몇천 큐비트는 이제 기본이잖아요. 그 큐비트가 제가 봤을 땐 좀 위협적이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양자 보안칩에 대한 수요가 급작스럽게 늘어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레비뉴 성장이 30% 이상씩 되잖아요. 그래서 30%, 40%씩 일단은 레비뉴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조금 이제 또 더 주의 깊게, 또 관심 있게 그 저가 매수 이런 쪽으로 관점에서 접근하기엔 좀 좋은 기업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양자 컴퓨터 유망주 탑5의 폭락 이유와 주식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폭락 이유는 기간의 매도가 가장 큰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은 좋다. 근데 공포가 지배를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명심하시면서 어떤 손절선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딱 접근하면은 수익 내기 딱 좋은 구간이 바로 이번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